당신은 오늘 무엇을 보고도 침묵했는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가? 말했는가? 아니면 모른 척했는가? 거리에서 차별을 목격했는가? 막았는가? 아니면 지나갔는가? 뉴스에서 불의를 받는가? 분노했는가? 아니면 채널을 돌렸는가? 안젤라 데이비스는 묻는다. 당신이 침묵한다면 그 침묵이 바로 폭력이 된다. 1970년 26세 흑인 여성, 철학자, 교수, FBI가 그녀를 체포했다. 살인죄, 아니다. 공산주의자라는 이유였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프레이 앤젤라 데이비스, 전 세계가 외쳤다. 18개월 감옥, 재판, 무죄. 석방 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50년간 싸웠다. 인종차별, 성차별, 감옥 산업, 모든 불의에 맞서 사람들은 묻는다. 왜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는가? 답은 명확했다. 침묵이 더 위험하다. 저항이 없다면 진보도 없다. 당신은 무엇에 침묵하고 있는가? 그 침묵이 당신을 지키는가? 아니면 불의를 지키는가? 안젤라 데이비스, 미국 흑인 여성, 철학자, 사회운동가, 작가.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는 침묵을 거부한 사람이다. 불의에 대해 중립을 지킨다면 당신은 억압자 편을 선택한 것이다. 지금부터 그녀가 발견한 것을 파헤쳐보자. 왜 침묵이 폭력인가? 어떻게 체제에 맞서는가? 그리고 매일의 저항이란 무엇인가? 방관자는 공범자다. 핵심 통찰이다. 중립은 없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면 당신은 억압자 편이다. 사람들은 착각한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중립이야. 하지만 중립은 없다. 불의가 일어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불의를 용인한 것이다. 차별을 목격하고 지나치면 차별을 허락한 것이다. 1944년 엘라베마 버밍햄에서 태어났다. 인종 분리가 당연했다. 흑인은 뒷문으로 들어가고 흑인 학교는 낡고 흑인은 버스 뒷좌석에 앉았다. 어린 그녀는 물었다. 왜?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그래.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세 뉴욕으로 갔다. 고등학교 졸업 후 브란다이스 대학 철학과 마르쿠제를 만났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공부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박사학위. 1969년 UCLA 철학과 교수가 됐다. 25세였다. 그리고 침묵을 거부했다. 지금을 보자. 회의 중 누군가 부당한 말을 한다. 모두 조용하다. 말하면 찍혀. 나만 손해야. 나 하나쯤이야. 침묵한다. 그 침묵이 그 부당함을 계속하게 만든다. 당신은 방관자가 아니라 공범자다. 친구가 차별을 당한다.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는다. 내일 아니잖아. 괜히 나섰다가 어차피 안 바뀌어. 지나친다. 그 침묵이 차별을 승인한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편이다. 억압은 연결되어 있다. 교차성 개념이다. 인종차별, 성차별, 계급차별 모두 연결되어 있다. 하나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 1960년대 후반 미국 흑인 인권 운동이 거셌다. 하지만 남성 중심이었다. 여성의 목소리는 작았다. 흑인 남성의 해방만으로는 부족하다. 흑인 여성도 해방되어야 한다. 페미니스트들도 있었다. 하지만 백인 중심이었다. 흑인 여성의 현실은 달랐다. 백인 여성의 해방만으로는 부족하다. 흑인 여성의 현실이 다르다. 모든 억압은 연결되어 있다. 인종차별과 성차별과 계급차별, 뿌리가 같다. 체제가 같다. 오늘날을 보자. 어떤 사람은 차별받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 나는 피해자야 라고 말하면서 다른 약자를 무시한다. 여성이 성차별을 비판한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를 무시한다. 장애인이 차별을 호소한다. 하지만 성소수자를 혐오한다. 당신의 해방이 다른 누군가의 억압 위에 있지는 않은가? 침묵의 의미를 이해했다면 이제 행동을 봐야 한다. 어떻게 체제에 맞서는가? 사상의 죄. 1970년 인생이 바뀐 해였다. UCLA 철학과 교수였다. 하지만 공산당원이었다. 흑표범당을 지지했다.
감옥 제도를 비판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로널드 레이건이 압력을 넣었다. 공산주의자를 해고하라. UCLA는 그녀를 해고했다. 1970년 8월 7일 마린 카운티 법원에서 인질극이 벌어졌다. 17세 흑인 청년 조나단 잭슨이 판사와 검사를 인질로 잡았다. 총격전 4명 사망. 그중 판사도 있었다. 사용된 총 중 일부가 데이비스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없었다. 총을 쏘지도 않았다. 하지만 FBI는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살인 공모, 유괴, 음모, 숨었다. 8월부터 10월까지 FBI 10대 수배자 명단에 올랐다. 1970년 10월 13일 뉴욕 하워드 존슨 호텔에서 체포됐다. 체포 영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무장하고 위험함. 웃었다. 내가 무엇으로 무장했나 생각으로? 전 세계가 들끓었다. 프레이 앤젤라 데이비스. 포스터가 곳곳에 붙었다. 존 레논과 요코 오노가 노래를 만들었다. 롤링스톤스가 공연에서 외쳤다. 18개월 감옥. 1972년 6월 재판. 무죄. 법정에서 말했다. 나는 자유를 잃었지만 나의 신념은 감옥보다 크다. 감옥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석방 후 멈추지 않았다. 감옥 산업은 사람을 고치지 않는다. 사람을 저장할 뿐이다. 미국은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지만 세계 수감자의 25%를 가두고 있다. 특히 흑인과 라틴계, 빈곤층, 감옥은 범죄를 줄이지 않는다. 가난을 가두고 정신질환을 가두고 중독을 가둔다. 현대 사회를 보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말한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해. 감옥에 넣어야 해.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왜 범죄가 일어나는가? 가난, 불평등, 교육 부족.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사람만 가두면 무엇이 바뀌는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자른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대로다. 다음 사람이 와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저항의 의미를 이해했다면 마지막을 봐야 한다. 어떻게 계속 싸우는가? 작은 저항들이 모여 희망의 메시지다. 우리는 세상을 단 한 번의 혁명으로 바꾸지 않는다. 매일의 작은 저항이 세상을 움직인다. 사람들은 좌절한다. 나 하나 바꿔봤자 세상은 안 바뀌어. 너무 커. 큰 혁명은 작은 저항들이 모인 것이다. 1955년 로자 파크스가 버스 뒷좌석 앉기를 거부했다. 작은 저항. 하지만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으로 이어졌다. 381일간. 그리고 인종분리법이 무너졌다. 작은 저항이었다. 하지만 역사를 바꿨다. 그녀 자신도 그랬다. 감옥에서 석방된 후 50년간 강연하고 글쓰고 가르쳤다. 큰 혁명 한 번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 지금 당신을 보자.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저항은 무엇인가? 회의에서 부당한 말이 나왔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작은 저항이다. 차별적 농담을 들었을 때 웃지 않는 것. 작은 저항이다. 불의한 정책을 봤을 때 서명하고 목소리 내는 것. 작은 저항이다. 큰 혁명만 기다리지 마라. 오늘 작은 저항을 하라. 그것이 모이면 세상이 바뀐다. 연대가 힘이다. 마지막 메시지다. 혼자서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하다. 1970년 체포 후 혼자가 아니었다. 전 세계가 함께했다. 프레이 앤젤라 데이비스. 미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수백만 명이 외쳤다. 그 연대가 그녀를 구했다. 평생 연대를 말했다. 흑인과 백인, 남성과 여성, 노동자와 학생. 국경을 넘어 지금을 보자. 혼자 싸우면 진다. 하지만 함께 싸우면 이긴다. 한 직원이 부당해고 당했다. 혼자 싸우면 어렵다. 하지만 동료들이 함께 목소리 내면 회사는 물러선다. 한 지역에 환경 오염이 생겼다. 한 사람이 항의하면 무시당한다. 하지만 주민들이 함께 움직이면 기업은 책임진다. 당신의 싸움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싸움도 당신의 싸움이다. 함께 싸워라.
80세가 된 지금도 계속 싸운다. 강연하고 글쓰고 연대한다. 멈추지 않는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녀는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면 공범자다. 방관은 없다. 말해야 한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보고도 침묵했는가? 둘째, 구조를 바꿔야 한다. 사람을 탓하지 말고 시스템을 바꿔라. 증상이 아니라 원인을 고쳐라. 당신이 맞서야 할 구조는 무엇인가? 셋째, 작은 저항이 혁명이다. 큰 것만 기다리지 마라. 오늘 작은 저항을 하라. 그것이 모이면 세상이 바뀐다. 당신의 작은 저항은 무엇인가? 그녀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이 침묵한다면 그 침묵이 바로 폭력이 된다. 당신은 무엇에 침묵하고 있는가? 당신의 대답은 무엇인가? 오늘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가? 말했는가? 아니면 내일 아니야 라고 했는가? 오늘 차별을 목격했는가? 막았는가? 아니면 괜히 나섰다가 라고 했는가? 오늘 불의한 뉴스를 봤는가? 분노했는가? 아니면 어차피 안 바뀌어 라고 했는가? 그녀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한다. 침묵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50년 전 한 흑인 여성이 감옥에 갇혔다. 사상의 죄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하지만 전 세계가 외쳤다. Free Angela Davis. 그리고 그녀는 자유로워졌다. 지금도 그녀는 말한다. 저항이 없다면 진보도 없다. 당신은 오늘 무엇에 저항할 것인가?